그 아까 뭐 탄핵 얘기하셨으니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탄핵 심판 때 그때 그 결과를 헌법재판소에서 밝혔었잖아요.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는 이진숙 위원장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지금 구독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그냥 이해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봐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그 전만으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 탄핵 심판은 공직자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헌법 재판을 통해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나아가 그들에 의한 헌법 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탄핵을 남용했다? 글쎄요. 뭐 보수 쪽에서는 일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탄핵 그 자체, 탄핵 소추하는 그 행위 자체를 이거를 마치 뭐 대한민국을 독재를 민주당이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밝히고 있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저희가 좀 뒤에 아이템들이 더 있어서요. 네. 이제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러면 좀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치안정 감으로 이번에 승진 발령이 난 박연수.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경찰청장 자, 직무대행으로 임명이 되는 겁니까? 이게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웃긴 게요. 그 제가 우리 경찰청 인사 라인에 물어봤어요. 예. 지금 우리 경찰의 치안정감 티오가 7개입니다. 네. 7개인데 7개가 딱 차 있어요. 왜냐? 지금 구속된 사람이 12월 28일부로 지금 직위 해제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럼 직위 해제는 6개월 유지하고 이 이후에 신변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해임을 하든가 파면을 하든가. 네. 그러니까 2025년 5월 27일까지는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를 두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규정 위반이에요. 근데 정원을 초과해가지고 박연수라는 사람을 솔직히 뭐 박연수가 누군가 다 알 거예요. 이상민 꼬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속된 말로. 경찰국장을 했으니까. 그것만 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저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시켰어요. 이거 규정 위반이죠. 자, 그러면 서울청장은 어떻게 하냐? 서울청장은 지금 경찰청장이 없는 상태에서 실은 경찰청장이 있으면 넘버 2예요. 실질적인 넘버 1이에요. 또 형식적으로도 지금 넘버 1이에요. 경찰청장도 직대가고 있잖아요. 넘버 1인데 역대 서울경찰청이 생기고 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즉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 현직 계급은 치안감이 서울청장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네. 티오가 나잖아요. 7개에서 6명으로 줄어들어가지고 하나 티오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승진 후보자를 하나 정해요. 승진 후보자를 정해도 이 후보자마저도 바로 서울청장 보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나머지 이제 그럼 치안정감이 6명 있을 거 아닙니까? 예. 6명 있으면 그 중에서 뭐 경력, 뭐 어떤 전문성 이걸 다 고려해가지고 수도경찰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서울청장으로 하고 그 사람 빈자리에 이 사람을 넣는 게 경찰 인사의 역대적 관리였어요. 그만큼 수도경찰청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특히 말입니다. 총선, 대선 이런 게 있는 시기는 서울청장은 그 원칙을 반드시 시켰습니다. 반드시 시켰는데요. 참 말이 안 되는 게 그 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기가 선관위에다가 특공대를 보냈다 그랬죠. 군을 보냈다 그랬죠. 네. 이 박연수라는 사람을 서울청장으로 보내는 자체가 가능성이 많은 요번 올해의 대선을 바라보고 선거 관리를 부정선거 관리로 하라고 보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서울청장이 뭘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딱 두 가지예요. 대선 때 있지 않습니까? 서울청 휘하 각 부장들, 경무관들, 치안감들, 서울 31개 서장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광역수사단. 그러니까 다 모아놓고 화상으로 회의를 합니다. 이번 선거사범 수사는 어떻게 해요? 선거사범의 이 총괄을 터지고 선거사범 수사를 관리합니다. 관리하는데 그래서 거기를 여기 보내놨어요. 만일 이분이 가가지고 회의하면서 이 각 지역마다 여당 강세 지역 있고 야당 강세 지역이 있잖아요. 뭐 야당 강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모 서장한테 요번에 선거사범 수사를 전부 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합니까? 특히 어디 서장 딱 부르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찰이 어느 쪽에다가 프리즘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선거사범 수사를 해가지고 선거를 갖다가 선거 활동을 압박할지는 이건 명략 관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초유의 사태인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어디서 수사합니까?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잡아들였고요. 이거를 뒤에서 선동한 사람이 누군가까지 지금 목까지까지 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서울 이 사람 보고 지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지휘가 안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런 규정을 위반한 인사 자체가 나 이걸 해야 안 해도 되는 인사를 왜 이렇게 시급하게 했냐니까 최상목 직무대행이 뭐라고 합니까? 치안 안정을 위해 가지고 사회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했대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이 서울만 있습니까? 전국이 있죠. 그렇죠. 전국 안정을 가져오려면 누구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경찰청장을 제일 먼저 임명해야죠. 경찰 치안 총감 승진 대전자를 뽑아가지고 국회에 보내가지고 청문회를 거치게 해야 되는데 경찰청장은 없어도 되고 전국적인 치안 안정을 위해서 서울청장이 꼭 이게 있어야 됩니까? 직대가 잘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 직대잖아요. 네네. 그렇죠. 자, 두 번째 또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말 나온 김에요. 이거 참 제가 이거 저희 옛날에 먹던 국물에 침 뱉는 건데 행안부 경찰국장이라는 자리 있잖아요. 네. 이 말도 안 되는 자리를 이 정권에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앞에 문재인 정부 때 검찰하고 경찰하고 수사권 조정하면서 경찰이 국가수사본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엄청난 그 수사권을 좀 폭넓게 가져와요. 그러면 이걸 검찰은 어차피 윤 대통령이 휘어잡을 수 있지만 이걸 휘어잡아야 되잖아요. 휘어잡으려니까 어떡합니까? 행안부 장관 외청으로 돼 있어도 경찰청이 여태까지 독립적 지위를 좀 유지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각종 강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떡합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경찰국장의 자리를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정권에 가장 입맛에 맞는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여기서 뭘 합니까? 전국 총경 이상의 인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총경 이상의 승진 전복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국 총경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찰서가 예를 들어 300개잖아요. 그럼 전국 총경의 숫자는 지금 900명이 넘어요. 예전에는 지방청 참모나 기동대 1년을 가 있으면 서장을 나갈 수 있는데 요즘 못 나가요. 뭐 2번, 3번, 4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계속 서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백도 온 사람은 이 인사정보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을 갖다 해놓으면 나중에 국수본 인사도 지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수사 제대로 가겠습니까? 내란죄 수사가요? 근데 지금 행안부 장관 직대가 주도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나는 뭐 승인만 제가만 한 것이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 인사가 이렇게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찰총장급 이상 인사가 되면 이건 대통령실까지도 다 민정수석실에서도 컨트롤을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제가 이제 이 인사에 직접 심사위원도 들어가봤고 검증위원 들어가봤잖아요. 이거는 인사가 있잖아요. 법상으로 되어 있어요.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사전에 서로 공문으로 왔다 갔다 있잖아요. 경찰청, 행안부, 인사혁신처, 그다음에 인사검증단에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7번, 8번 거쳐요.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이 공문이 왔다 갔다 했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뭐 나쁘다 하지 말고요. 이번에 이 인사가 법과 규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 이후로 그러니까 직대 체제가 돼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국방부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 인사를 이번에 처음으로 사실상 낸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뭐 이제 그 최상목 하는 얘기인데 뻔한 거죠. 그러니까 정무직에 대해서는 인사 안 하고 나머지 일반직에 대해서만 인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다 지금 바이패스를 시키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이거 옥중인사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옥중인사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윤석열의 요중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말씀하신 박헌천 행정관님 말씀처럼 소위 경찰청 인사에서는 없었던 일을 왜 했을까? 그리고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최상목이 왜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했을까? 그럼 최상목이 굳이 이 문제에 손을 대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 2가지 이유예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내란 수사 문제.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내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내란 세력들의 합의된 인사가 벌어지고 있다.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내란 수사를 담당하는 게 경찰 아닙니까? 경찰 가지고 국수본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수본. 국수본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대통령실이 상당히 많은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압력을 넣어서 저희 행안부 장관 직대한테 오더를 줬겠죠. 오더를 주고 경찰청장이 추천한 형식을 띄어서 예. 소위 그 국무총리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바로 최상목에게 넘어갔다면 지금 최상목이 뭘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요구하면
거수기가 됐었고. 그죠? 대부분 다 야, 내란 특검 안 돼. 거부권 행사해. 다 거부권 줄줄이 행사했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았던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소위 기존의 친위 쿠데타 세력들, 이 세력들이 자기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의 옥중 인사 절차들을 그냥 바이패스해 준 거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그 바이패스의 핵심적인 인물인 서울 청장 직무대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내란 과정에서 혐의를 가지고 있어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인물이 지금 수사 받을 가능성이 네. 높은 상황이에요. 그 자리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건 제가 볼 때 그냥 완전히 내란 덩어리들이 지금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면 이건 내란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지속되고 맞아요.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아니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네. 뭔가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그러니까- 행안위를 열어가지고 행안위에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그렇죠. 없는데 행안위에서 있지 왜 않습니까? 18일 날을 열어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행안위를 빨리 열어가지고 치안정감, 치안감에 대한 승진 절차가 어떻게 되냐를 딱 경찰청에서 자료 요청하면은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대로 절차를 지켜서 공문이 왔다 갔다 했는가?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공문에는 뭐를 해라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인사검증 동의서는 언제 받았고, 인사검증 동의서에 의해서 각 인사검증을 하기 위한 자료를 인사검증단에서 언제 보냈고, 언제 회신을 받아가지고 인사검증 몇 명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검증 결과 보고서를 경찰청 그 심사위원회도 언제 보냈고, 이걸 다 일자별로 있지 않습니까? 타임테이블로 다 그 자료를 받고 이 자료가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검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게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 인사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예민한 시기인 줄 아십니까? 이 내란 혐의의 전모 있잖아요. 전과 말. 이걸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비아폰입니다. 비아폰 통화 내역, 비아폰은 언제부터 죽었고 언제부터 몇 번을 통화했냐, 이게 다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이 솔직히 스픽스에서 많이 떠들어줘가지고 저보고 막 집중 욕을 하던데 왜 비아폰 이야기를 하냐고 욕을 하던데, 비아폰 수사가 지금 거의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폰을 뺏겼고, 그다음에 김성훈, 이광호 비아폰 뺏겼잖아요. 갖고 있다가요. 그래서 지금 막 이제 들어가는 찰나예요. 그러면 참 이거 검찰도 영장 청구를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면은 안 낼 수도 없고,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갖다가 피해 가지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건 도저히 드러났으면 이제 모든 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입하려고 이렇게 빨리 이런 인사를 했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죠. 제 말은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네. 지금 공수처는 제가 볼 때 이제 존재감이 사라진 상황이고, 예, 남아 있는 게 지금 검찰, 예. 그다음에 경찰, 경찰의 국수본. 이 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은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는 사실들이 하나하나 확인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경찰까지 가는 상황이니까 지금 검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실 내부에 김주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모종의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다. 내용들이 다 지금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주현과 심우정이 서로 통화를 했다. 통화를 하면서 소위 검사장회까지 열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영현이 윤석열과 통화를 했고, 통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위 김영현이 이진동과 통화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근데 그 과정에서 김영현이 윤석열이 아닌 또 다른 사람과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왔었잖아요. 이게 지금 저기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그렇죠. 확인된 내용인데, 이 얘기 뭐냐면 소위 검찰 내부의 심우정 이진동 라인, 그러니까 저희 검찰총장과 차장, 대검 차장 이 두 라인 자체가 김주현 라인과 작동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김성훈 경호차장을 막아내는, 그러니까 소위 안가를 막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막아내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김건희가 아니겠는가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김건희를 막는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 경찰의 수사로부터 이걸 막게 해주는 역할을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검찰이 일정하게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경찰 인사를 통해서 또 막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무엇인가 소위 이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의 중요한 내란 과정에 참여
문제를 갖다가 꾹꾹 막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참고로 그 정점에 누가 있을까? 이걸 진짜 면밀하게 윤석열이 옥중에 세낼 수 있을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김주현이 뭐라고 이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왜 똥을 치웁니까? 김주현이 사실 따지고 보면 저 그렇다면 이 위에 뭐가 있을 거라고 하는. 자기도 잘못하면 죽을 줄 아는데 왜 그게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있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더 무서워할까, 김성훈을 더 무서워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김성훈을 더 무서워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계엄한다는 거 뭐 얘기도 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근데 계엄하는 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걸 갖다가 굳이 이해하고 우리 마누라도 모르는 일이야. 우리 마누라가 나 혼남 죽어. 이게 참 정말 정말 어디를 떠나든지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아니, 자기 살자고 지금 자기 부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책임 다 떠넘기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조롱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헌재 재판 정화 안 해서 아니, 윤석열 이런 정도의 사람인데 뭐. 그러니까 윤석열 공소장을 보면 이게 뭐 작년 3, 4부터 시작됐습니다만 11월 달 공소장 쭉 내용 사전 모의하는 내용 네. 나오잖아요. 포금을 하고 거기가 포금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네. 나머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포금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나머지 셋전사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한동훈을 검색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준호 수방사령관이 그렇게 했다고 예. 하죠. 그러니까 즉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경호처가 이걸 모른다? 경호처는 뭐 그럼 예를 들면 뭐 눈 귀 다 감고 앉아 있습니까? 다 알죠. 그리고 술 먹으면 윤석열이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상황들. 저는 예를 들면 김영현이 경호처장이었기 때문에 경호처장 아래 라인들은 당연히 이 작업들이 벌어지는 거를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했겠습니까? 저기 다 기억나세요? 그 국회에서 저희 김영현과 그 다음에 여인영이 보였던 태도, 예. 표정이 야 너 조금 있으면 죽어. 너 나한테 까불지 마 이런 표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영현이 자기만 알았겠습니까? 김성훈이 이런 사람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자기 꼬봉들인데 예를 들면 다 알았을 거예요. 다 알았을 것이고 그 아는 역할에서 누가 제일 편하겠습니까? 김성훈이 제일 편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소위 지금 그 이름상한테 경호처장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후임으로 박종준. 예, 이 사람은 껄끄러운 사람이잖아요. 유아파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굳은 일을 다 했을 거예요.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은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굳은 일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물고기가 핏뼈 맛있다 그러니까 수족관에다가 살아있는 생선 잡아놓고 작살로 잡는 까지 그러니까요. 보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걸 즐기는 사람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난 그건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라고 봐. 진행자님, 진짜 김성훈과 서울경찰이 왜 무서울까? 자, 이게 있어요. 저도 경험을 근무해봤지만 대통령과 영부인이 밖을 외부를 나가잖아요. 네. 외부를 한 발자국 나오잖아요. 내부에서 움직이고 그러면 반드시 아는 조직이 그게 공식으로 나가든 비공식으로 나가든 반드시 아는 조직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네. 경호처와 경찰입니다. 왜냐? 합동을 그치. 하니까. 이게 경호처하고 경찰 알 수밖에 없는 게 밖으로 나오면 경찰은 반드시 알아요. 그렇죠. 이게 공식이면은 공식으로 신호를 잡아주고 비공식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빙빙빙 도는 그 경찰 사이드카 말고 그 비공식 그 시커먼 그랜저가 있어요. 그러고 따라 붙으면서 무전으로 신호가 좀 원활하게 빼주게 해줘요. 왜냐면 경호상 문제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제 880 교통통제라 그러는데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벌써부터 제보가 여러 가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요. 아마 그게 우리 김 여사님이 엄청 무서울 겁니다. 근데 그거 안 나올 것 같죠? 제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럼요. 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최대 제가 볼 때 중요한 인물은 노상원이라는 인물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공소장을 쭉 보니까 소위 예를 들어 사전 모의를 누가 했느냐? 윤석열, 그다음에 김용현, 그다음에 방특사, 방특수 이 세 개 요 사람 모여서 쭉 했었어요. 예. 그리고 김용현과 따로 노상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22회 정도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노상원이 김용현을 만나서 뭘 했겠습니까? 어떤 형태든지 다른 작전들을 짰겠죠. 계엄과 관련해서. 근데 이 노상원은 민간인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경찰이 수사하겠죠, 나중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집중적으로. 근데 이 노상원만 요 1라인에 결합돼 있지 않아요. 이 라인에 결합돼 있어요. 김용현, 노상원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제가 듣기로 김건희가 그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 공간에 들락달락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림이 하나 그려지잖아요. 1라인, 2라인. 그래서 제2수사단 같은 경우 수사단장 역할을 갖다 노상원이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라인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그 국회를 점령하고 선관위를 통해서 점령하는 사유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내란을 갖다가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라면 전 이 뒤는 거의 치정에 얽힌 자기가 화나는 부분들에 대한 수거, 제거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저 그럼 이걸 지키기 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제 느낌에. 이건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예를 들면 검찰 심우정이 뭐라고 이걸 다 지켜주고 앉아있고 누가 봐도 나중에 다 걸릴 거 아니에요. 너 왜 이거 두 번이나 기각을 해? 말이 되는 얘기야? 아니, 경찰이 모르고 예를 들면 영장 청구했겠어? 근데 니네들이 왜 두 번이나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기각을 하고 앉아있어? 기각의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봤더니 윤건영 의원이 또 뒤에 계속 통화했던 내용이 다 나오는 상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한 명은 윤건영 의원이 밝히지 않더라고요. 누군지 통화한 사람은. 근데 하여튼 용산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볼때 나올 사람 뻔한 거잖아요. 느낌에는. 좀 그렇다면 이거의 핵심은 저희 김건희 노상원 수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남아있다. 아마 이것을 막기 위한 거대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요. 선거를 통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국정을 잘못 운영했으면은 국민들한테 패배를 인정하고 다음번에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사회가 어떤 뭐 하나의 틀 안에 고정돼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국민의힘이나 지금 보수 진영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또 권력을 잡겠다고 그럽니다. 국민들이 그걸 그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만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번은 아쉽고 그렇다 하더라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구적으로 집권하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욕심에서 결국 비롯된 게 계엄선포 아니겠습니까? 위헌적인 계엄선포.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어제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에 여인영하고 그다음에 문상호, 그러니까 방첩사 정보사 사령관한테 계속 극우 부정선거 유튜브 방송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검증해 보라고. 근데 방첩사는 부정선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고 정보사는 대통령 뜻에 맞춰가지고 보고서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번에 말도 안 되지만 계엄의 주축 세력이 원래 기무사가 전신인 방첩사가 돼야 되는데 정보사가 오히려 더 계엄의 중심에 서버리고 전 사령관이었던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뭐 수사 2단을 만들어가지고 선관위 위원장을 뭐 고문을 하니 이런 허황되고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에 단단히 빠져 있었던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그냥 만들어서 지원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검찰 수사 기록에 다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근데 아직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국정원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고 방첩사도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정보사는 있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간첩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를 쫓아다니는 집단이 아닌가 싶어요. 참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보사가 그건 왜요? 자기들 전문성이 있어요, 정보사가? 정보사는 원래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아니 윤 대통령께서 헌재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작이 시작됐다고 공작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공작을 좋아하시니까 정보사를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원래 대북 첩보 수집하고 원래 사실 간첩을 잡으러 다녀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맞습니다. 간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곳이죠. 그렇죠. 정보 수집하고 대북 정보 수집하고 그렇게 휴민트 관리하고 그러는 곳이잖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선관위 부정선거를 찾아보라고 시킵니까? 이게 대통령이라는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독재자 아니면 이런 발상을 할 수도 없고요. 독재자들조차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아요. 대왕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판다. 대왕고래. 나올 때까지 판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정선거 나올 때까지 여기도 계속 파서 하나만 나오면 그걸로 조진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나오니까 노상훈이 한 얘기가 뭐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걔 데리고 와가지고 절단기로 협박하고 뭐 고문 좀 하면
풀겠지. 풀면 그거 가지고 이게 이런 식인 거잖아. 이게 북한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홍장원 국정원사장 말대로 네네, 북한이 이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달리 독재자가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헌법에 의한 지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폭력으로 지배하고 군인을 동원하고 경찰 공권력을 동원해서 지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을 통한 지배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게 곧 독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북한화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을 증오하면서 북한처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그냥 그렇게 자라오면서 배워왔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